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 또 영어로 된 거 뭐 하나 가지고 왔어요. ETF도 했고 스펙도 했고 뭐 하여튼 이 영어로 된 것들 제가 많이 요즘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ELS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시리즈예요. 메자닌 펀드라고. 메자닌 펀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의 수업 주제예요. 메자닌이란 말은 이탈리아 말이에요. 요게 어원은 이태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건물 내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가 섞여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건물 1층과 2층에 있는 라운지 같은 공간을 의미한 이탈리아어인데 메자닌 펀드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메자닌 펀드는 안전자산인 선순위 대출과 위험 자산인 보통주 사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후순위 채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상한 전환 우선 주식 등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한다. 이 환경경제용어사전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만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위에 거는 이제 또 아는 것 같고, 안전자산인 선순위 대출,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누구한테 대출해 주거나 할 때 부동산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요걸 갖고 메자닌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선순위 대출인 거죠. 얘는 진짜 안전한 거야. 1순위로 만약에 아파트가 10억 하는데 내가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서 5억을 빌려준다. 그럼 그건 거의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메자닌이라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인 보통주를 사는 것도 메자닌이라 그러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후순위 채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상한전환 우선주식 등 이런 걸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그 교환사채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안 오르면 나 그냥 원금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 거고, 주가가 막 올라서 80만 원 가고 90만 원 가고 이러면 그러면 난 저기 원금보다요 이걸 주식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교환사채예요. 상한 전환 우선 주식은 보통 이제 벤처 회사들이 상장하기 전에 자금을 조달할 때 이거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걸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차대조표에 채무로 일단 잡혀 있는데 이제 IPO를 해서 기업이 상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벤처 투자 회사들 혹은 또 신기술 금융사들이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있다가 이걸 홀라당 주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상한 전환 우선직은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락업이 풀리면 주식을 파는 거죠. 이제 벤처 회사들이 주로 많이 투자하고요.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채권하고 이 채권을 산 사람은 훗날에 내가 금리는 비싸게 많이 못 줄 테니 금리를 제로 쿠폰으로 내가 발행할게. 그 대신에 훗날에 가서 채권은 채권대로 상환하고 그것만큼을 혹시나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회사 주식이 올라가서 평가 차익이 시세 차익이 날 것 같으면 너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사채예요. BW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게 참, 하여튼 신주 인수권부 사채보다가 증시의 그 꾼들이 여러 개인 투자가분들 골탕 먹이는 게 요 전환사채예요. 요건 좀 이따가 다시 뉴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환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을 하면요, 뭐든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융감독원에다가 그 절차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금의 용도는 적정한지, 가격은 적정한 건지 하는데, 사모로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투자자예요 하면서 그것도 시가보다 싸게 전환사채를 찍어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꾼들이 그걸로 이 회사 주식을 확보한 셈이 돼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무제한 리픽싱 조항이 있었는데 요즘도 아마 무제한은 아닌데 한 번 정도는 리픽싱 조항이 있던 것 그럴 거예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발행가를 낮춰버려요. 10,000원 하던 주식이 7,000원이 되면 처음에 이걸 발행할 때는 전환가를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뭐 10% 할인했다 그러면 9,000원 할 거를 시세가 7,000원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서 10%를 다시 빼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주식을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전환사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때 주식으로 딱 전환하고 오르면 그때가 제일 좋은 거지. 자, 그러면 전환사채를 가진 사람들이 이 회사랑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겠지. 엄청 친하겠지. 사모방식으로 들어갔을 정도면 이 회사의 경영자랑 혹은 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막 호재가 생길 일이 있는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재료를 띄워서 무슨 그걸 갖고 왜 우리 흔히들 많이 그러잖아요. 펄과 뭐 쉘이라고. 그러니까 껍데기 같은 회사의 전환사채로 찍어가지고 주식을 확보한 다음에 그 껍데기 회사를 쉘이라고 그래요. 조개 껍데기라 이거죠. 거기에 진주를 박는다. 펄을 집어넣어가지고 주가를 띄워요. 공시하고 막 주가를 뻥 띄운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팔아먹고 나오는 거지. 요거 그런데요. 이게 한때 우리 시장에서 그 주식시장이 박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를 그 신기술 금융회사 그다음에 일반 운용사 중에도 이거를 많이 해요. 또 뭐 코스닥 벤처펀드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어떤 회사의 전환사채를 사서 곧 상장될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전환사채는 상장된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요. 메자닌 펀드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거는 그 펀드가 거의 사모 형태로 되기 때문에 또 펀드 가입 금액의 최저 한도도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가입하기는 좀 많이 불편한 게 많죠. 이제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데가 이제 운영사들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신기술 금융사가 이걸 많이 해요. 우리 그 벤처 그러니까 창투사 있죠. 창투사는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거 모르셨죠? 그건 저 옛날 같은 거 중소기업청 뭐 그쪽 소관이에요. 왜 그 신협이 행안부에 통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메자닌 펀드라 그럽니다. 근데 자, 그다음에 요 관련해서 유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뭐든지 영어로 된 거는 소액 주주 울리는 시비 불공정 거래 제대로 막으려면 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주주 비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사모 시비를 발행할 때도 사모로 할 때는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감독원의 인가도 받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발행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 우리 유상증자 할 때는 전에 유상증자 말씀드렸잖아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싼 값에 주식을 살 권리들을 골고루 나눠 갔는데 요건 그게 아니니까. 그것도 사모 방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데다가 또 외자 유치인 것처럼 꾸며서 서울 어딘 뭐 진짜 명동 사채시장 돈이 홍콩에 가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에서 해가지고 뭐 우리 외사 유치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주가를 띄우는 거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정말 조심해. 아직 법은 지금 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이게 좀 개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비하고 뭐 이럴 때도 주주 비례 제도를 꼭 이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소액 주주분들이 좀 덜 당하겠죠. 그런 얘기들이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제 시비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관련된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정작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신기술 금융사나 창투사에 진짜 그 성장하는 기업을 잘 골라내는 운용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에 이러한 메자닌 펀드에 가입하는 거는
이제 적정 비중이라면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 회사의 운영 능력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잘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또 그거 말씀 안 드리니까 또 옆길로 잠깐 새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모태펀드 하는데요. 모태펀드라는 건 뭐냐 하면, 설명할 게 또 하나 생겼네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엄마 펀드인 거야. 정부에서 원래 벤처 금융에 투자를 얼마 하겠다 해가지고 원래 1조 이렇게 주면 한국 벤처 투자가 그건 국가 거예요. 얘가 그 1조를 각 창투사에 줘요. 너네 200억, 너네 300억 이렇게 쭉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펀드의 펀드라는 거지. 엄마 펀드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창투사들에 있어서는 그게 아주 훌륭한 자금줄이 되는 거고, 우리 벤처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중물이 되는 그런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들었냐면요. 제가 거기 분기별로 이렇게 각 창투사들이 보내오는 수익률표 같은 게 있어. 창투사들 관련해가지고요.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A 창투사는 무슨 종목을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2000% 먹었다. 뭐, B 투자사는 진짜, 뭘 투자해가지고 뭐 몇 배를 남겼다. 누구는 또 뭐 손정희 씨 펀드는 뭐 쿠팡을 해가지고 몇 배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공한 것만 얘기해서 그래요. 이 벤처 펀드는요. 가령 10개를 투자했다 그러면 8개는 망해. 7개 더 성적이 좋으면 7개만 망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살아남은 기업, 거기가 몇 배를 내서 이거를 상쇄시키는 거야. 망한 것들을. 그러니까 원금이 다 날아간 거를 몇 배 낸 걸로 이걸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 긴다는 창투사도 연간 그 수익률을 보면 15%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망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 대신에 분산하는 거지. 자, 거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위험 자산인 주식을 할 때는 좀 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고 정서적으로 마음의 평정심도 생기고 그런 투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옆길로 셀 거 다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이렇게 많은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당연히 자리 잡은 개념인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가 국내에서는 아직도 도입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러니 회사의 모든 결정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버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끼칠 경영 결정을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 거다. 여러분에게는 안 주고 쥐들끼리 사모 형식으로 줘버린다고. 그 귀한 주식을.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물량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뒤부터 이제 호재 띄우기 나가는 거지. 와, 그러면서 또 이런 분들이요. 또 여의도에 콘네드 호텔이라고 아주 좋은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면 63빌딩이든지. 거기서 또 기업 설명해요. 그럼 또 거기 또 일부 또 이렇게 이미 서로 얘기된 언론사들이 막 기사를 써줘. 그럼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르는 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메자닌 펀드 너는 누구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